될 이 텐트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까지 이것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위원장이신 이재호 의장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참담한 신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백신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백신 접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점점 해도 우리 서민들은 분통이 터질 판입니다. 무슨 코로나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이 없는 서민들에게만 코로나입니까? 거리두기다 뭐다 하면서 장사만 못하도록 만듭니까? 해도 문재인 정부 생각만 해도 지금 정말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통닭해야 될 일이 터졌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입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1억도 투자를 안 하고 4천억을 보러 간다? 1,000만 원도 투자를 안 하고 몇백억을 벌어 간다? 이게 정사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자행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개발 설계를 네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백지 위에 그림만 그리는 게 설계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관한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라 하는 것은 인가와 허가를 행사해서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공사 결과가 드러나는 그 전반적인 것을 설계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서 설계한 사람이 주범 아닙니까?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사람이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요리조리 말을 피하고 마치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인 것처럼 지금 덮어씌우게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말을 돌릴 것이 아니고 화천대유의 오너가,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개발 비리도 개발 비리지만은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5,503억을 벌어서 성남시 개발에 썼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말로만 쓴 건지 실제로 그 개발에 5,503억이 들어간 건지, 또 천하동인이라는 7개 자회사가 1,000억, 4,000억, 3,000억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습니까? 곽상도 아들 50억 줬다, 또 50억을 준 사람이 많다, 그거 빼고도 6명에게 50억 줬다 해봤자 300억 밖에 더 됩니까? 그 300억 빼고도 수천억의 돈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 돈이 혹시 이재명 대선 선거 자금으로 비축해 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천대유의 주범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막대한 돈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합당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거고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내 업적 중에 가장 훌륭한 업적이고 모든 지자체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설계자고 그 대장동 개발의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시작돼서 자기로부터 끝났다고 한다면 마땅히 특검을 받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의 요사스러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화천 동류에 다 지분을 갖고 돈을 챙겨갔으면 그 돈의 행방과 그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 거냐 하는 것을 밝히려면 지금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비리를 덮기에 급합니다. 그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에 관계되어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대법관 권순일, 특별검사팀장 박영수, 검찰총장 김수남 비롯해서 검찰의 최고의 간부들이 관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전담하는 사람들도 친문재인 검사들이고 지난번 윤석열을 찍어낼 때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장동 개발에 대한 비리를 밝혀라 그러면 그게 비리를 밝히겠습니까? 비리를 덮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본인이 내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특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비당시국 국민회의 요구는 화천대유의 오너가 실질적 주인이 이재명인지 아닌지
밝혀야 하고, 그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내려면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화천대유의 실제적인 주인인지 아닌지, 대장동 개발에서 일어난 수많은 수천억 천문학적 돈이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혹시 그 돈이 이재명의 정치자금,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이걸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화천대유 주인이 이재명이 아니냐, 그 많은 돈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돈을 뿌린 것 중에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아간 겁니다. 퇴직금이 5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게 무슨 뭐 연금이다, 보험, 위로금이다, 뭐다, 온갖 말을 갖다 붙여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서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보상금을 받는 건강이 나빠다는 그 시간에 아침마다 조기 축구에 나가서 아주 왕성한 아침 운동을 했는데, 그걸 건강이 나빠서 보상금 줬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아들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받을 정도면 뭔가 화천대유와 연결이 있다고 봐야 하니까 마땅히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데,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비리가, 역대 정권 하에서 볼 수 없었던 개발 비리가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원들이 전부 그만두더라도, 당사가 문을 닫아 걸더라도 싸워서 특검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선이 있습니다. 이 특검 못 받아내고, 화천대유 주인 못 밝혀내고,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드러난 돈의 행방을 못 밝혀내면 대선은 없는 겁니다. 야당에게도 이 대장동 개발 비리, 화천대유에 관계된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당에서 쫓아내야 하고, 의원들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하고, 이재명은 곽상도 하나 때문에 자기의 비리를 감추거나 자기 죄상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곽상도가 죄 지은 거는 곽상도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건 곽상도는 곽상대도 묻고, 이재명이 죄 지은 거는 이재명이가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가 지금 감옥 가는 게 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관계됐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게 만들고, 당의 관계자들이 관련됐다면 당은 철저히 제명을 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은 요리조리 거짓말 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오늘부터 철야 농성을 특검을 받을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실제 소유주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그 대장동 개발에 드러난 막대한 천문학적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혹시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 특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하라는 비상시국 국민회의 이재호 상임의장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연임하셨습니다. 김문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남 대장동 28만 평 모두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한 평만 풀어도 전부 돈입니다. 28만 평 그린벨트를 풀기만 하면 무조건 돈벼락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망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자체가 최대의 특혜요 이권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공공목적 이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도로를 뚫는다든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특별한 공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린벨트는 절대 못 풉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그린벨트 안에 음식점 하나만 차려도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럼 28만 평 28만 평이라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5,903세대의 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벼락이 쏟아질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단독 주택 한 채만 지어도 그 집은 값이 아주 재벌 회장집처럼 값이 뛰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전부 돈방석에 앉다. 이 대장동은 바로 그 위에 남서울 골프클럽, 우리나라 최고의 남서울 CC가 있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과천과 맞먹는 최고의 그린벨트 바로 대장동입니다. 과천의 그린벨트가 지금 90%가 넘습니다. 과천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과천이 영원히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린벨트 안 풀어줍니다. 그런데 저 대장동에다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28만 평 풀어서 5,003세대를 지어서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명목으로 했는데 여기에 바로 쥐새끼들이 득실득실 달겨든 겁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과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도록 도장을 찍어준 자가 이재명이 아니고 누굽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이 쥐새끼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어제 KBS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 방송이라는 데서 이재명이 한마디도 안
엄청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이 때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재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개발공사 만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성남에는 원래 도시개발공사가 없습니다. 사장을 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는데 바로 이 이재명이가 바로 하루 만에 이 28만 평 그린벨트 위에 5,930세대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단 하루 만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화천대유가 된 겁니다. 성남의 뜰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수천만 평의 도시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 성남의 이 대장동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도 50배 이상 큰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시행사 도장을 찍는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 막대한 그 28만 평의 그린벨트 땅을 사들이는 자금이 있는지, 세 번째, 법률적으로 거기에 복잡한 그린벨트에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법률적인 작업을 제대로 또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대관 업무, 대민 업무, 자금 조달, 시행 시공, 분양,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시행사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건데 본인 말은 이걸 온갖 날파리들이 달려서 안 된다. 바로 이재명이가 똥파리입니다. 본인 말은 날파리를 먹는다고 했지만 본인 자신이 당군 역사상 최대의 똥파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재명이 또 고소대마왕입니다. 자칭. 김사랑은 8번 이상 고소를 했습니다. 성남일보 노동희 기자라는 사람은 15번 고소를. 여러분 잘 아시는 차명진 국회의원도 자기 친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걸 거짓말이라고 또 고소를 가지고 800만 원 벌금을 먹게 했습니다. 이거 다시 재심이 들어갈 겁니다. 고소대마왕 이재명이 이제 딱 걸렸습니다. 바로 유동규가 딱 걸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화천대유 바로 천하동인 5의 오나 정영학 회계사가 여기에서 한 11년 동안 시행과 여러가지 일을 쭉 해온 도시개발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회계사입니다. 이 정영학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10년 이상 일을 같이 꾸미다가 감옥도 갔다 온 남욱이라는 변호사, 남욱이 변호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밑에 있는 샌디에고로 자기 아내 MBC 기자 정신혜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 남욱 변호사가
돈을 무려 8,721만 원 넣고 1,007억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제일 주범인데 남욱 변호사가 도망가고 나니까 자기가 다 덮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이상 동안 전부 녹음해놨던 거 딱딱 정리해서 19개의 녹취 파일과 자술서 A4 용지 10장과 유동규가 바로 자금 줄이고 그리고 모든 모사꾼 이 부동산 관계되는 책임을 유동규가 시장 이재명의 힘을 얻고 사장도 무시해버리고 공무원들도 윽박지어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이 성남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 뜰 화천대유를 지명하도록 만든 그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바로 자기 형님한테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하고 쌍욕하고 이런 거 선거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을 무죄로 대법원에서 만들어준 고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찾아가서 바로 이 화천대유의 사장 김만배가 대법관실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결국은 이재명을 무죄로 만든 책임자가 바로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법치를 이 쥐새끼들이 전부 다 무너뜨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를 무죄로 만든 자가 권순일을 통해서 대법관을 다 움직여서 무죄로 벌써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가 돼야 될 자가 지금은 대통령을 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우리 국민은 이런 쥐새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더러운 부패와 비리 그리고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야 될 이런 자를 다시 무죄로 취지로 만들어가지고 살려낸 썩어 빠진 권순일 대법관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것을 똑바로 청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내년 3월 9일에도 절대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정권 교체 우리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모여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맹성해 주시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 무소속 모두 합쳐서 다 함께 특검을 쟁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문수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대표께서는 전임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도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나쁘게 됐는지도 소상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대표이며 국민노조 위원장이신 이희범 대표의 말씀을 들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호 의장님, 김문수 우리 상임대표님 말씀을 했는데 옆에 듣고 있어도 힘도 안 나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지금 천하의 나쁜 짓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예? 이재명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천하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마침 이때 지금 성남의 딸 화천대유 천화동인 말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성남 시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했는데 이 도둑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했습니다. 들어봐도 기가 차고 놀랄 따름입니다. 어떻게 나이 몇 살 되지도 않는 애한테 퇴직한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줍니까? 5억도 5천만 원도 아니고, 예? 50억을 또 받아가는 놈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걸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 각상도 제가 볼 때는 그 인간도 이재명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을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있는 인간치고 진짜 청렴하고 결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최종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몸통은 이재명인데 일을 했던 놈이 있습니다. 김만배, 이름이 만배 천배 되는 만배. 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만배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배지 달고 있는 인간들 중에 김만배 모르는 놈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김만배가 하루 이틀 전에 김만배가 아니고 이미 10년 전, 20년 전 국회도 출입하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모르는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이놈이 지금 국회에 출입하고 하면서 알박기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또 부렸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조조의 적백대전의 연안개처럼 다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은 놈들 대통령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내년 3월 9일날 나라가 이렇게 썩어 자빠지는데 똑같은 놈 대통령 뽑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만약에 이 사건이 특검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대통령 선거도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를 깨워서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 급한 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 몸통이 진짜 누군지 그 그린벨트에 살던 가난했던 성남 시민들 다 쫓아내고 돈 해쳐먹은 놈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대장동 사건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그런 놈이 안 나라. 좀 더 법치가 완성된 그런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생고생 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이준석 나이가 어리지만은 당대표가 어떻게든 되었으니까 결기를 갖고 어제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힘도 없고 눈동자 힘도 없고 얼굴에는 아무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당대표적으로 던져버리든지 이 지금 대장동 이 천하에 비리 사건을 밝혀낼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표직을 던집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나이도 어리고 지금 정치적 경륜도 부족해서 이 비리를 제가 밝혀내기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던집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떠난 자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대표해 주시고 이 비리를 밝혀 주십시오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김기현 그리고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면서 결기를 갖고 이 진실만은 밝혀야 되겠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급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못 밝히면은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고 해봤자 다음 내년에는 2022년은 대한민국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둑놈들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도둑놈들에게 표창장 준 김부겸이
유동근과한테 표창장 성남개발공사 사장 이름으로 표창장 좀 김부겸이 지금 총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총리가 나서갖고 국토부 국세청 할 것 없이 총동원해갖고 비리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의지가 있고 총리도 의지가 있고 전판 의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백날 소리 질러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이가 딱 한 번 이번만 좀 제대로 좀 해주라. 곽상도 오늘 중으로 제명하고 송영길이하고 협상해서 특검법 발의하고 만약에 송영길이가 특검법을 안 받아줄 때 나는 당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던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또 국민들도 박수치고 국민들도 특검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질 것 다 챙기고 지위도 다 누리면서 뭘 욕을 하니까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발 좀 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 앞에서 정치 유격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갖고 오늘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여기서 걸어갖고 저 이제 가세요. 청와대 앞으로 가면은 1000명이 보좌관 비서관 1000명이 가면 그 뒤에 국민이 따라갑니다. 국민이 100만 명 이름 없는 국민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 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비리도 찾아내고 대통령도 얻어내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게 누구 손으로? 국민의힘 손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 이재호 상임의장께서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니까 오늘 이거 하시고 들어가셔갖고 제발 좀 말씀을 힘있게 말씀하셔갖고 준석이도 정신 차리고 김기현 대표도 좀 정신 차려서 국민이 이런 생고생 안 하게끔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상임대표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화천대유 특검을 촉구하고 특검 정치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는 까닭은 이 나라가 너무 위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당군 일의 최대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침묵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이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이번 대표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심기일전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싸우며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안내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4시부터 이 옆에 있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개항되어 있는 이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은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의 상임의장이신 이재호 의장께서 농성을 하시고 다음 순서로는 우리 상임대표단 그리고 공동대표단 그리고 집행부들이 연이어서 내일 모레 또 월요일 계속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특검이 정치될 때까지 이곳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날에는 이재호 상임의장과 함께 이재명에 의해서 구속돼 납치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김사랑 씨가 오늘 동조 철야농성을